그래서 참 신기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최정희님 같은 경우에. 그럼 혹시 이 코치님은 최정희님을 몇 퍼센트 정도로 의심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가짜 내추럴 컨텐츠를 진행하며 거짓말 탐지기, 혈액 검사, 도핑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배제된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핑 테스트, 그리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혈액 검사. 기존 2회 진행을 결정했던 혈액 검사는 참가자분들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측정됨에 따라 많게는 6회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몇몇 크리에이터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짜 내추럴 컨텐츠에서 호르몬 수치를 분석해주시는 현 약물 사용자이자 과거 내추럴 보디빌딩을 해왔던 이 코치님과 내추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정권님의 의견 충돌이 꽤나 격렬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권님의 주된 주장은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에 관한 이야기, 남성 호르몬의 변동성과 내추럴 선수들의 다이어트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변화를 다룬 논문에서 0점대가 측정된 표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약물 사용자이신 이 코치님의 시각이 약물 사용자라는 관점으로 편향되어 있기에 내추럴들의 관점에서의 주장도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코치님과 정권님 꽤나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시는 두 분에 대한 이야기와 첫 번째 참가자인 조영지 선수의 총 6회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조영지 선수의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생각까지 확인했는데요. 그 외에도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의 총 5회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의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세 번째 참가자 최승현, 네 번째 참가자 김영빈 선수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코치님은 최정희님을 몇 퍼센트 정도로 의심하고 계신가요? 80% 이상. 프로락틴도 그렇고 내인성과 남성 호르몬이 눌려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을 쓰다가 끊었을 때는 이렇게 눌리거든요. 저도 지금 남성 호르몬 1.0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권님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최정희님이 몇 퍼센트 정도 내추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70%는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치로 봤을 때 이 코치님은 최정희님께서 내추럴일 가능성은 20% 내외, 약물 사용자의 경우는 80% 내외로 보고 계신 거고, 정권님은 약물 사용자의 경우는 30% 내외, 내추럴일 경우는 70% 내외로 보고 계신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혹시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으실까요? 정희님은 이제 시합을 나갈 때 가짜 내추럴이 시즌2, 시즌3 이렇게 쭉쭉쭉 갈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코치님은 20대 초반치고는 낮은 수치인 2.53이라는 수치와 이후 더욱 감소해 정상 범위를 벗어난 2.09라는 수치, 이후에는 다시 정상 범위 내로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었으나 프로락틴의 변동폭 및 내인성 호르몬 수치들의 변화, 그리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듯한 모습에 의혹이 들었고,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80%, 내추럴일 가능성 20%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권님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두 번째 검사 결과인 2.09를 제외한 호르몬 수치들은 정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물 사용자라는 증거가 되긴 어렵고,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30%, 내추럴일 가능성 70%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에 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세 번째 참가자인 최승엽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승엽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진행했던 최승엽 선수의 첫 번째 검사 결과, 12월 3일 진행했던 두 번째 검사 결과, 지금까지 진행된 총 2회에 걸친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님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끝났고, 세 번째 참가자인 최승엽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엽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결과가 두 번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이 나와야 되는 굉장히 정상적인 수치가 나온 거고, 최승엽님이라는 분은 사실 출연할 때부터 저는 관상을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더한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관상이 전혀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맑고, 야 얘는 그냥 딱 봐도 절대로 이쪽으로 올 친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였고, 수치로만 봤을 때도 10월 12일 날 첫 번째 검사를 했고, 내인성부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모든 게 정상이었고, 남성 호르몬은 7.22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검사했던 게 이제 12월 3일 날 두 번째 검사를 했고, 여기서는 프로락틴이 약간 높게 나오긴 했어요. 15.30이 나왔는데 표준 수치에서 0.1 정도 높은 거라서 그냥 뭐 표준 수치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FSH, LH, 에스트라디올부터 남성 호르몬까지 아주 이제 전형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잼이다. 야, 얘는 내추럴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결과와 두 번째 검사 결과 모두 남성 호르몬 및 내인성 호르몬 모두 클리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약물 사용자로 의심되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는 12월 7일 최승엽 선수의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결과도 곧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권님의 이야기 또한 들어봐야겠죠. 정권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호르몬이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의심하는 이유는 몸이 너무 좋아서인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좋고 빵빵하니까. 빵빵하진 않던데요? 피는 좋은데 빵빵한 느낌은 솔직히 많이 안 들던데요? 어깨는 좀 빵빵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조영재님하고 운동해보셨잖아요. 그쵸. 둘이 비교해보면 느낌 나오실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두 분을 본 적은 없는데 정권님은 실제로 보셨으니까 두 분을 비교해서 볼륨감이나 이런 느낌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쵸? 아 근데 진짜 솔직하셔. 한 명은 클래식 피직 선수고 한 명은 피직 선수인데 어떻게 느낌이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맨즈 피지크가 원래 어깨 볼륨은 더 좋은데. 어깨 볼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몸의 형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이 최승엽 선수로 돌아와서 그렇게 불가능한 몸과 대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크게 의심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좋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던 것뿐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약물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까요? 저는 99.9%로 하겠습니다. 99.9% 최승엽 씨는 내추럴일 것 같다. 정권님은 뭐 제가 오히려 더 의심을 하는 것 같네요. 저는 한 10% 정도. 오 그래요? 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양심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있는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으니까. 최마루 선수가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보였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10%는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사람의 이면은 있으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참가자 최승엽 선수에 대해 이 코치님은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0.1%, 내추럴일 가능성 99.9%라는 의견을, 정원님은 오히려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10%, 내추럴일 가능성 90%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인 최승엽 선수에 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네 번째 참가자인 김영빈 선수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영빈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진행했던 김영빈 선수의 첫 번째 검사 결과, 11월 6일 진행했던 두 번째 검사 결과, 11월 29일 진행했던 세 번째 검사 결과, 12월 6일 진행했던 네 번째 검사 결과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총 4회에 걸친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네 번째 참가자인 김영빈 선수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빈님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었어요. 최초의 검사가 10월 18일 날 검사를 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0.43이 떴습니다. 첫 검사부터 거의 뭐 최하치에 가까운 수치가 떴고, 이제 에스트라디올도 최하치가 떴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도 최하, 남성 호르몬도 최하, FSH, LH, 그러니까 내인성도 최하, 거기다가 성장 호르몬도 낮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수치가 정말 낮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프로락틴은 정상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보면은 모든 수치가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혈액 검사를 보고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약을 쓰다가 약을 끊고 가짜 내추럴에 참가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고, 다이어트가 아주 강하게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0점 몇으로 떨어지는 대조군도 있다라,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알약TV라는 그 채널에서 이제 공개를 해주셨고,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친구가 급격한 다이어트 때문에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진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그냥 갖고는 있었는데, 12월 5일 날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1.2, 김영빈님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한 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시즌이 진행될수록 0.43으로 출발해서 0.47이 됐다가 0.76이 됐다가 1.21이 됐어. 약간씩 지금 남성 호르몬으로 올라가고 있고, FSH, LH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요. 프로락틴은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를 했던 게 갑상선 호르몬을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좀 독특해요. 보통 갑상선 저하가 나오면 지방이 안 빠지거든요. 지금 근데 저하예요. 이 TSH도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낮은 수치, T4도 5.5, 이것도 지금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것도 근데 조금 궁금증이 저도 생기는 게, 다이어트를 강하게 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로이더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T3를 복용을 해요.
제가 뭐 그 약물 이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특정 약물 몇 가지가 T3의 수치를 떨어지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이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걸 딱 봤을 때 갑상선 수치가 낮아 있는데 엄청나게 컨디셔닝이 좋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냥 쓰다 끊었구나 이 생각밖에 사실 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능 항진이 돼야지 다이어트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기능 저하가 되면은 체지방 감소는 엄청나게 더뎌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추럴빈이라는 친구의 혈액 검사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다 섞여 있는 타입이에요. 일반적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저하되는 증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갑자기 끊었을 때 나타나는 남성 호르몬 저하나 FSH, LH의 저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프로락틴을 건드리는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를 유발하는 스테로이드를 쓰다 끊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의 증상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내인성 호르몬 등 모든 호르몬이 최하 수치를 기록. 그 이후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도 낮은 상태에서의 대회 컨디셔닝 등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약물 사용자와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10월 19일, 12월 7일 두 번의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 또한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권님의 이야기 또한 들어봐야겠죠. 정권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T3나 TSH의 이런 호르몬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로지 이제 남성 호르몬만을 봤을 때 이 호르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론을 만든 큰 주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호르몬을 보고도 항상 같은 의견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0점대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대회가 끝나고 이 사람의 수치를 봐야 한다. 왜냐면 제가 찾아본 논문을 토대로 봤을 때는 대회 준비를 6개월 한 내추럴 보디빌더가 5분의 1 가까이 된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남성 호르몬이 4였어요. 그러면 1점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4분의 1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추가적인 논문으로 이제 이 코치님께서 저희 스토리에 반문을 해주셨던 13명의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와다 도핑에 통과한 보디빌더 13명을 추적 검사를 했을 때 13명 중에 약 5명이 0점과 1점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이 0점대 남성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6개월 뒤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회 전에 기존 수치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김영빈 선수의 0점대는 어떻게 보면은 급격한 다이어트, 심지어 김영빈 선수도 5개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5개월 동안 15kg에서 20kg의 감량을 했거든요. 김영빈 선수가 벌킹을 오래 했고 그 이후로 조금 급격한 다이어트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논문에 나왔던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수치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호르몬 수치는 그 어느 것도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가 끝난 지금부터 12월 아마 19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이후로의 남성 호르몬의 회복되는 속도 그리고 회복되는 정도를 봐야 조금 유의미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김용현 선수가 대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조영진 선수처럼 굉장히 빠른 남성 호르몬 증가 수치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 코치님의 의견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락틴이랑 T3를 봤을 때는 더 의심이 되기는 해요. 조영재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다면 0점대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0.43에서 1.21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다이어트 상태가 계속 좋았거든요. 컨디셔닝이 계속 좋았어요. 그럼 0점대에 머물러야지 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0점대에서 1점대로 오른 게 사실 이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게 맞아요. 0점에서 1점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3배가 오른 거잖아요. 의심할 만한 그런 좀 이상한 수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영희 선수가 몬스터 짐 대회가 끝나고 상승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결핍 칼로리가 아닌 오히려 200에서 300 정도 서플러스 가져가면서 다이어트 강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사이즈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0, 300칼로리 정도의 증량을 하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남성 호르몬 증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몬스터짐을 준비를 할 때의 다이어트 식단에서 200-300칼로리를 추가해서 섭취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정은 맞긴 하네요. 칼로리가 약간 플러스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인 추론이긴 할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만 놓고 봤을 때는. 정권님이 찾아본 논문에서 보여준 다이어트에 따른 내추럴 보디빌더의 남성 호르몬 변화에
권한 논문에 따르면 다이어트 시 내추럴 보디빌더의 남성 호르몬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논문이 있고 13명의 와다 도핑을 통과한 보디빌더 중 대부분이 남성 호르몬 저하를 겪고 그중 일부는 0점대 혹은 1점대의 호르몬이 측정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약 6개월 뒤 정상 범위로 회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후에 남성 호르몬 회복 속도 및 경과를 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김영빈 선수님에 대해서는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요거까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혈액 검사를 보면서 80~90%는 로이더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로이더라는 기준이 단순하게 뭐 남성 호르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만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스테로이드로 분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라이프 타임 내추럴 기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관련한 뭔가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을 아주 좀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정권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김영빈 선수도 최승엽 선수가 동일하게 90% 내추럴일 것 같고 10% 양심의 영역에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그런 급격한 다이어트와 심한 체지방률을 만들었을 때 의심 가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논문에 의하면. 그리고 이렇게 가짜 내추럴 콘텐츠에 제 발로 들어와서 27만 명의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추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90% 내추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봤을 때 김영빈 선수에 대해 이 코치님은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80에서 90% 내외, 내추럴일 가능성 10%에서 20% 내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권님은 약물 사용자일 가능성 10% 내외, 내추럴일 가능성 90% 내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약물 사용자이신 이 코치님과 내추럴 운동인 정권님, 관점이 다른 두 분과 함께 네 분의 참가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각자의 소감과 함께 두 분의 개인적 소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화에 대해서도 공지를 드려야 하겠죠. 네, 이제 저희가 참가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눠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감이 좀 있으실까요? 정말 너무 재밌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소감을 정리하면 정말 너무 재밌는 컨텐츠다. 그리고 이제 정권님 같이 내추럴 쪽에서도 활발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내추럴 쪽으로 조금 더 편향된 사람들의 저는 의견도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이더 편향된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의 시각이 항상 있는 거니까 양쪽을 보시면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한쪽으로만 기우시면 안 돼요. 제가 로이더 편이라 그래서 야, 저 새끼들 로이더야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이유에서 이 가짜 내추럴 콘텐츠 참여했고 이미 편향된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적 편향이 나와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중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이제 베이스가 내추럴이다 보니까 조금은 편향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짜 내추럴 콘텐츠가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니냐, 결론을 내지 않을 거 아니냐, 결국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냐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이 콘텐츠의 결론을 낼 거고 그 콘텐츠의 방향은 재판입니다. 야, 이거 약간 인민재판인데요. 인민재판의 형태처럼 되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세 카테고리의 분들께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배심원단으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20분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할 생각이고 그분들과 함께, 참가자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투표에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먼 곳에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는 투표를 진행할 생각이며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30%, 30%, 30% 그 의견들을 모두 총합해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코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약물 사용자의 시선으로 검사의 입장으로서 촬영에 임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변호인의 입장에 정권님께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그때까지 두 분 모두 많은 노고와 고생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자, 제가 검사한테 취조를 당해봤습니다. 그 취조를 살려서 철저하게 취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먼 길 오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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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제 삶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멤버십을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